오늘은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이제 벡터를 처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벡터란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조금 있죠. 근데 실제로 벡터를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조금씩 개념을 기본적인 걸 익혀보시면서 또 개념편을 통해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설명드리고 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 벡터랑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벡터라고 하면 우리가 그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크기와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이 벡터라는 걸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로 유향선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유향이니까 방향이 있는 거죠. 방향이 있고 선분이기 때문에 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벡터를 표현할 때 보면 어릴 때 썼던 반직선하고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무한히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유향선분이라고 해서 자,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방향이라는 것은 그 벡터가 끝이 가리키는 쪽을 말하겠고요. 선분이었기 때문에 이 벡터의 크기는 이 AC라는 선분의 길이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향선분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보통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시점과 종점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시점과 종점을 표현을 해야 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처럼 대문자로 AB 벡터 저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벡터를 좀 가볍게 쓰기 위해서 소문자를 통해서 시점과 종점에 대한 정보를 날려버리고 그냥 벡터 하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A 벡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적절하게 쓰니까요. 그래서 만약 시점과 종점을 필요한 연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게 아니라 뭐 크기와 방향을 좀 가볍게 처리할 때는 A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 벡터를 BC 벡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벡터의 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인데 시점과 종점을 표현해 보니까 AB 벡터, BC 벡터입니다. 이때 보니까 종점과 앞에 있는 종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이 동일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가 날아가면서 AC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벡터의 합이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A 벡터에서 B 벡터 더하기 B 벡터에서 C 벡터이기 때문에 자, 지금 벡터가 이렇게 왔지만 우리는 그 과정은 무시하고 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실제로는 여기를 시점으로 하고 C를 종점으로, A를 시점으로 하고 C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할 때는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을 날려서 자, AC 벡터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AC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더하구나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이제 교환 법칙을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제가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했는데 교환 법칙 A 벡터 더하기 B 벡터와 B 벡터 더하기 A 벡터가 같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가져 있는데요. 평행 이동을 해서 그 방향과 크기가 그대로 보장이 되면 동일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B 벡터를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했죠. 여기다 B 벡터를 옮기고요. 자, 그 다음에 A 벡터를 옮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B 벡터가 먼저 되고 A 벡터죠. 자, 그럼 B 벡터 더하기 A 벡터도 동일하게 이 벡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와 자, B 벡터 더하기 A 벡터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이 됐을 때는 우리가 대응하는 마주보는 변들이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들로 다루어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교환법칙 성립함을 덧셈의 교환법칙 성립함을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벡터의 덧셈에서 기억할 것은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이 일치할 때 우리가 더할 수 있었다.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당연히 평행사변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벡터의 합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의 뺄셈인데요. 뺄셈이 조금 헷갈립니다. 자, 우리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볼까요? 자,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뺍니다. AB 벡터에 AC 벡터를 빼면 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자, C 벡터에서 B 벡터, CB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벡터를 한번 볼까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하면 자, 우리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하게 되면 방금 뒤에 있는 벡터 B 벡터죠. 이 B 벡터의 종점에서 그죠? 앞에 있던 벡터의 종점으로 보내지는 그런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제 기하적으로 보시면 자,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을 향하는 벡터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인데 자, 시점이 일치가 돼 있는 상태죠. 시점이 일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뒤에 벡터에서 앞에 벡터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벡터의 뺄셈은 지금처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산을 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지금 같은 12벡터가 있을 때 시점을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시점을 통일하고 싶을 때 우리는 OB 벡터에서 OC 벡터를 뺀 것을 통해서 시점이 A가 아니라 다른 시점 O로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표현을 하면 자, 그죠? 자, OB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도 같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통일하기 위한 방법으로 벡터의 뺄셈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그냥 보시면 조금 어려워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할 때 보시면 아, 이게 벡터의 뺄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직접 보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벡터의 덧셈과 벡터의 뺄셈이 이제 기본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시고 특히 벡터의 뺄셈은 시점을 통일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교환법칙은 먼저 보여드렸죠. 자, 그럼 우리 결합법칙 해볼까요? 자, 결합법칙은 우리가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에서 배웠죠.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세 개의 연산이 이루어질 때 앞에 그 두 개를 먼저 연산한 것과 뒤에 두 개를 연산한 것이 같다. 우리가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처리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합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벡터를 세 개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뭐 A 벡터, 그죠? 그 다음에 B 벡터, 자, C 벡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제가 종점과 시점을 일치해서 덧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다가 C 벡터를 더해버리면 자, 이 벡터랑 C 벡터를 더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색은 다른데 표현이 잘 안 되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A 벡터, 이쪽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였고요. 거기다가 C 벡터를 더했기 때문에 이 벡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뒤쪽은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먼저 하기 때문에 B 벡터에서 C 벡터. 나중에 한번 꼭 연습장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본인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그 앞에다 A 벡터를 더해버리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 더하기 C 벡터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정의했던 이 벡터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벡터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0벡터의 성질입니다. 0벡터는 우리가 그 A 벡터에다가 0벡터를 더하거나 0벡터에 A 벡터를 더하면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그 벡터를 0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게 없겠죠. 크기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0벡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0벡터 나오게 하는 실제로 우리가 벡터의 실수배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면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하거나 자,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그때는 0벡터가 된다. 0벡터를 일단 정의만 해두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벡터의 덧셈과 뺄셈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이제 벡터를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벡터의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